안녕하십니까. 스마트 인베스터 윤광호 전문기자입니다. 신년을 맞이해서 올 한 해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또 특별히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한 기업의 주식을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그 기초가 될 만한 내용들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 주식회사가 어떤 개념이냐, 어떤 기업이 설립을 할 때 그 자본을 어떤 구성 요소로 갖느냐에 따라서 주식회사이냐 아니냐가 이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주식회사라는 것은 자본금을 다 주식으로 확충을 할 때 이 주식회사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그럼 이 자본금인 이 주식에다가 지분을 참여한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주주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어떤 주인은 누구냐라고 말을 했을 때는 사장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장은 어떤 전문 경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주주들이 이사회를 통해서 대표이사를 선임을 하죠. 그래서 사장을 전문 경영인으로 앉힐 경우에는 사실은 사장은 주인이 아니죠. 그럴 때는 이제 그 회사의 주인은 주주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주식에 투자를 하면서 이 주주가 갖는 이 5가지 권한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데이 트레이딩을 쭉 하면서 그리고 시세 차익을 노리는 정도의 수준으로만 주식 투자를 하지, 실제로 주주로서의 어떤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많이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가지 그 권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보시면 주주의 권한으로서 발언권이 있습니다. 발언권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제 내가 한 기업에 대해서 어떤 의사에 대해서 내 의사가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될 때, 일반 소비자들은 어떤 그 회사의 홈페이지에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습니까? 주주의 경우는 주주총회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발언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집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의결권입니다. 가장 중요한 어떤 사안들이 결정되어질 때 그 의사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죠. 그래서 이 의결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다수결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의결권의 권한이 강화되기도 하고 약할 수도 있겠죠. 또 세 번째는 자녀재산 분배 청구권입니다. 자녀재산 분배 청구권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 기업이 이익금이 많이 남아가지고 배당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그 배당에 대한 배당률을 몇 %로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회사가 청산을 할 시에 청산을 해서 채권을 다 털어버리고 비청산하고 남은 돈에 대해서 이렇게 분배할 경우에 이 자녀재산 분배 청구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신주인수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주인수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최초 기업이 이제 발행을 할 때 이 주식을 발행을 해서 회사 설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만약에 뭐 10,000주를 발행했다. 그럼 내가 그 10,000주 중에 1,000주를 가지고 있다. 그럼 전체 주식에 내가 1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10%보다 내가 조금 더 주식을 보유하고 싶은데 시장에서는 이제 거래를 안 하고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어떤 이제 자본금 확충을 위해서 신주를 발행할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증자를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내가 기존 주주들에게 먼저 이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회사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뭐 유한양행이라던가 뭐 삼성전자라던가 그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대차대조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그 다음 뭐 회계장부라던가 기타 뭐 그 회사의 어떤 기획안, 그리고 장기 미래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기업 안에서의 어떤 비밀 정보이기 때문에 노출을 안 시키는 것이죠. 그렇지만 주주가 되면 그 기업에 대해서 그 기업의 주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들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주는 이 권한 이외에 또 다른 건 없냐? 혜택은 없냐?
가장 큰 주주로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혜택이 바로 배당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주식을 투자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매매 차익을 노리는 그 시세 차익에 대한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배당을 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입니다. 사실 시세 차익은 내가 그 시세 차익을 누림으로 인해서 주권을 포기하는 거죠. 주주권을 포기하고 내가 시세 차익을 누리고 빠져나오는 건데, 이 배당이라는 것은 내가 주주권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에 대한 대가로서 이제 배당을 받는 것입니다. 배당은 사실은 한 회계연도 동안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분에 대해서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지는데요. 만약에 이익금이 뭐 100억이 나왔다. 그럼 그 100억 중에서 일부를 배당을 하고 일부를 이익 잉여금으로서 회사에 사내 유보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배당에 대해서는 이제 세 가지 개념을 명확하게 아시면 사실 이해하기가 쉽고, 앞으로 올 한 해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에 대한 그림이 잡힐 겁니다. 일단 이 배당에는 배당 수익률, 배당률, 배당 성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순서상으로는 배당 수익률이 제일 앞에 나와 있지만 배당률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당률이라는 것은 산식은 한 주당 액면가분의 한 주당 배당액을 이야기하죠. 이 배당률이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면 회계연도가 결산연도가 3월이다. 그러면 매월 3월에 한 회계를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만약에 3월 결산을 하고 보니 당기 순이익이 만약에 100억이 나왔다. 100억이 나오면 이 100억 원을 가지고 4월에서 6월달 사이에 주주총회가 소집이 됩니다. 그럼 그 주주총회에 모여있는 주주들이 우리가 올 한 해 순이익이 100억인데 이 100억 원 중에서 얼마를 배당을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배당률이라는 것이죠. 그 배당률이라는 것은 액면가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한 주에 이 기업의 주식이 액면가가 10,000원이다. 그런데 배당률을 5%로 결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한 주당 배당액은 500원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배당률을 이해하셨으니까 이제 배당 수익률을 이해하시는 거죠. 주주총회에서 배당률이 결정이 되면 이제 증권사에서는 이것을 수익률로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한 주당 현재 주가로 표현이 되어 있죠. 액면가는 10,000원인데 그 당시에 배당률이 결정된 당시에 기간이 있죠. 그 기간에 현재 주가가 20,000원이다 라고 하면 20,000원 분의 한 주당 배당 금액이 아까 500원이었죠. 500원 이렇게 하면 배당 수익률은 2.5%가 되겠죠. 그래서 배당률은 이제 액면가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배당 수익률은 그 당시에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배당 수익률은 액면가보다 현재 주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수익률은 떨어지겠죠. 반면에 한 주당 액면가, 발행가죠. 액면가보다 현재 주가가 떨어져 있다 라고 하면 배당 수익률은 더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이 배당 성향이라는 것은 뭐냐? 배당 성향이라는 것은 당기 순이익분의 현금 배당 금액 총액입니다. 배당을 할 때는 이제 현금 배당 또는 주식 배당 두 가지로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금 배당을 하는 것을 이제 배당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배당 성향이라는 것은 1번, 2번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3번은 기업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번 회계연도 동안 당기 순이익이 100억이 나왔다. 그런데 이 기업에서는 배당 금액을 20억을 책정을 했다. 그러면 배당 성향이 20%가 되는 겁니다. 배당 성향이 20%. 이 배당 성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기업에 대한 어떤 이 신뢰성도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사실 배당 성향이 높다라는 것은 당기 순이익분 중에서 배당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회사 입장에서 본다면 재무 구조가 조금 약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죠. 반면에 배당 성향이 낮다라는 것은
내가 당기 순이익 100억 중에 배당을 조금만 하고 나머지 금액을 사내 유보금으로 둬서 재무구조를 조금 더 튼튼하게 한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사내 유보를 왜 많이 하냐? 그럼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는 내년도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데 나름대로 예산이 소요된다라고 하면 어떤 신상품 또는 좀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또는 인력 개발을 위해서 자금을 유보해두는 그런 역할이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부채가 너무 많아서 그 기업의 재무구조가 약하다라고 판단되었을 때는 이익금 중에 일부를 사내 유보를 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배당 성향이 낮다라는 것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과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게 여러분들께는 훨씬 더 좋겠죠. 왜냐하면 이익이 많이 났으면 그 이익금의 많은 부분을 배당금으로 준다면 여러분들에게 갈 수 있는 이익금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올 한 해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그럼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한다면 이런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좋겠죠. 예를 들면 올 한 해 증시가 대부분 다 그렇게 잔밋빛 전망은 아니죠. 그래서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 돈을 빼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작년 한 해를 좀 더 짚어봤을 때 이익은 굉장히 많이 났는데 배당을 조금 많이 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에다가 투자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시세 차익뿐만 아니라 배당을 통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